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동아ST 나스닥 상장사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미국 기업이고요.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라고 합니다. 의약품 개발사라고 하고요. 손수금은 2,200만 달러 계약 상대방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개발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상업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수령을 하게 되고요. 로열티 같은 경우 일정 비율을 수취한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우선 동아 소시오 그룹이 동아 ST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동아 소시오 그룹의 글로벌 연구개발 전진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천연물 의약품과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뉴로보라고 합니다. 그거와 별개로 동아 ST에서는 2형 당뇨병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와 비만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전 세계 독점 개발권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독점 판매권을 뉴로보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제 2종의 임상 시료와 상업화 후 제품 생산 동아 ST가 맡고, 임상 개발과 허가 취득 판매는 뉴로버가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뉴로보가 거의 좀 위험한 것들을 담당을 하고, 동아 ST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생산 위주의 공장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자, 그래서 우선 전환 우선주를 취득을 하고요. 개발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최대 3억 1,600만 달러를 취득을 합니다. 자, 동아 ST가 맺은 기술 수출 계약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아 ST 같은 경우 2016년도에 5억 2,500만 달러의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지만 2021년도에 반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계약에는 뉴로버가 두 치료제 임상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또한 자체 조달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은 3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음 달 일반 공모에 나서게 되고요. 아무래도 나스닥 시장이다 보니까 뭐 자금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고 나면 승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동아 ST가 500억을 좀 들여가지고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주식 취득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시너지가 나오게 되면 네,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동아 ST 그리고 동아 소시오 홀딩스에 대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잘 진행이 된다면 또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붐이 좀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될 텐데, 지금 최근 거의 막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바이오주가 한 번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시장에 소외가 됐는데, 요것을 좀 계기로 해가지고 잘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아ST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미약품을 말씀드리면서 FDA 승인 허가 난 회사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때는 동아ST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다른 그냥 회사들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읽어보면서 또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며칠 전에 올라왔었던 한미약품에 대한 영상도 한번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기업이라는 것까지,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ST 일봉입니다. 자, 거래량은 일단 너무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 상장수도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시가총액이 적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63,800원 정도를 기록을 한 다음에 쭉 하락을 했고요. 주봉상으로 볼 때도 84,100원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50% 정도는 아니지만 40%, 30% 정도는 떨어진 거라 보여지고, 단기간에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했지만 그 회복이 잠깐 이루어지고 나서는 계속 쭉 하락세, 요 한 번 빼고는 계속 쭉 하락세이니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하락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관심이 철저하게 없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이 매매 동향만 보더라도 거의 뭐 매수의 흔적은 없고, 매도의
좀 상황만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매수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고 금액적으로 네, 여긴 또 매수를 좀 하긴 했네. 3월 달쯤에 요럴 때 아마 좀 차트가 좀 반등했던 것 같고 살짝씩.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뭐 사실 그렇게 반등한 구간들은 없었어요. 요때 살짝 반등할 때만 매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뉴스에 좀 다른 내용들이나 한번 볼까요? 네, 뭐 기술 이전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거랑 같이 되어 있는 거고, 네, 뭐 실적 얘기 뭐 이런 것들부터는 없고, 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네, 급여 정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좀 투자를 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만약에 갑자기 뭐 폐쇄가 되고 이러면 네, 힘드니까. 네,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로 도전하고 있네요. 여기 임상 3상 이거를 이제 내년에 뭐 취득 만료를 해서 출시를 한다고 하고, 네, 뭐 약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연간 실적으로 보면 뭐 바이오나 신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마이너스가 많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네, FDA 뭐 승인 난 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PR도 작년에 비하면 낮고 당연히 낮아야죠. 배당도 주고. 네,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안 주는 게 좋은 건데 일단 배당 1,000원을 준다라는 거, 그 주가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종목 분석으로 가시면은 네, 대주주가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주주들, 그 다음에 뭐 자사도 조금 있고요, 연기금, 그 다음에 네, 뭐 다른 해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동아 소시오 홀딩스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여기도 예전에 한번 갈 때는 엄청 갔었어요. 네, 아직까지도 10만 원을 지키면서 좀 비싼 가격대 위치에 있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좀 바닥권이라고 좀 여겨지긴 합니다. 바닥권이라고 여겨지긴 한데 일단은 동아 ST가 그렇게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아 소시홀딩스를 일단은 버텨냈다. 일단은 버텨냈고 이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무섭게 올라갔었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19 때 치료될 때 올라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내려온 폭이 네, 동아 ST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동아 제약 뭐 또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자회사들 성장성. 네, ST젠 바이오도 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바카스 이런 부분들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실적은 꾸준히 지금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네, 이걸 넘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부분들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은 있지만 영업이익률이나 ROE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PER 11배, PBR 1배 이하, 그리고 1,50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네,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 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20% 정도의 지분을 동아 S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배당을 1,000원씩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약간 퉁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시총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요. 오히려 주식 상장수는 더 적어요. 여기가. 근데 우선 뭐 금액을 예를 들어도 너무 거래량이 없어요. 150만? 네. 100만, 1000만, 억, 10억, 15억 정도? 네. 어쨌든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유쾌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두 회사 모두 다. 그리고 아까도 동아 ST는 다른 쪽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아제하고 ST젠 바이오 이런 쪽에서 좀 잘 수익이 나서 동아 소시오 홀딩스도 좋게 됐으면 좋겠고, 대부분 이제 홀딩스가 주식이 잘 안 가니까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